자,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바와 미디어 캡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잼을 이용할 거고요.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여시고 여기에다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바를 추가하기 앞서서 한 가지 레퍼런스를 추가해 줄 텐데요. 그 C# 프로젝트에서는 플라이아웃이나 몇 가지 UI 컨트롤들이 기본 내장이 안 되어 있고 별도의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추가를 한 다음에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칼리스토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있고, 그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를 들어가셔서 확장 및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 업데이트나 확장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비주얼 온라인을 선택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갤러리 검색해서 칼리스토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칼리스토라고 검색을 했고요. 그러면 칼리스토가 하나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인스톨을 하시고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작업할 프로젝트에다가 이 칼리스토 레퍼런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 밑에서 참조 오른쪽 클릭을 해서 레퍼런스 추가해서 칼리스토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칼리스토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리스토에 있는 플라이아웃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서부터 작업을 해볼 텐데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다가 앱바를 추가를 해볼 거고요. 리소스 부분에다가 이 스타일을 좀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타일, X키, 브레이크 앱바, 버튼, 스타일. 앱바에 들어가는 버튼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타겟 타입은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드 온 스태틱 리소스에 기존에 이제 앱바 버튼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이제 앱바의 아이콘을 바꿔주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터 속성 값을 몇 개 이제 지정을 해줄 텐데 지금 지정하는 속성들은 이제 UI 오토메이션이라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 앱 그 UI 요소들을 나중에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임하고 오토메이션 아이디 추가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세터의 프로퍼티, 컨텐트, 밸류. 그러니까 이제 이 버튼의 그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nd 샵 xe 대문자 2170 그리고 세미콜론 추가해 주고요.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 캐릭터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유니코드 캐릭터의 지금 값은 2170이라는 그 값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그 스타트 화면에서 CHAR만 입력을 하면 문자 맵에 대한 그 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아이콘들에 대한 그 코드 값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세고의 UI의 심볼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맵에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쭉 여러 가지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고급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에 170. 이거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여기서가 2에 170을 누르면 이렇게 웃는 모양이 지금 이 170에 해당하는 그 값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170 그 유니코드 캐릭터를 그 소스 그 뭐죠? 코드 값을 넣어주면 실제로 요 그 웃는 얼굴이
이 버튼의 아이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예, 스타일은 일단 하나를 만들어줬고, 그 스타일 밑에다가 이제 실제로 앱을 넣어주는 부분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밑에다가 페이지 리소스 밑에다가 페이지에 버텀 앱바, 이제 실제 앱바의 내용이 되는 부분이죠. 앱바 X의 네임, 페이지 앱바라는 이름 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 값을 10,0, 10,0 이렇게 간단하게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드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그리드를 추가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 앱바가 그 앞쪽에 앱바가 있을 수 있고 이쪽 앱바, 이쪽 앱바, 이게 앱바의 버튼들이 양쪽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드의 데피니션, 컬럼 데피니션이죠. 컬럼 데피니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의 컬럼 데피니션의 위드 값은 여기서는 이제 그냥 50대 50이라는 의미로 50별 해가지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위드 값은 50별. 이거는 1, 뭐 이렇게 별별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진 그리드에다가 스택 패널을 추가를 해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아이템이 추가되도록 할 텐데요. 레프트 커맨드, 왼쪽에 있는 커맨드들은 여기에 스택 패널에 쌓여지는 형태로 들어갈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당연히 호리젠탈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리드에, 이게 중요한데, 그리드 칼럼이 0,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드, 두 번째 그리드에서 0으로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호리젠탈의 얼라인먼트를 왼쪽 정렬로 해서 왼쪽에 들어가는 버튼들을 왼쪽으로 정렬하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침내 버튼을 추가를 해서 X의 네임은 브레이크 버튼, 호리젠탈 얼라인먼트에서 이것도 이제 왼쪽 정렬을 하고요. 스타일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스태틱 리소스가 있죠. 스태틱 리소스 브레이크바, 그 브레이크 앱바 버튼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다 이벤트 처리를 등록을 해서 이 브레이크 버튼이 실행했을 때 추가해준 부분을 정의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그 탭 키를 눌러서 이벤트 핸들러를 생성하도록 하고, 이건 나중에 이따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를 했으니까 라이트 부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택 패널을 또 추가를 해서 스택 패널 X의 네임, 라이트 커맨드, 여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위에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리드의 칼럼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 얼라인먼트 라이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이제 그 앱바 부분에 대한 구현이 끝난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앱바가 제대로 나오고, 이 브레이크 버튼이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템 처리기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클릭을 해도 아무런 동작이 없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물 코드 뒤쪽에 이제 CS 파일을 열어서 CS 파일에 이벤트 처리기가 있는 부분을 수정할 건데요. 재물에서도 아까 작업한 이 부분에서 버튼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이벤트 처리기 탐색을 하고요. 그 나오는 이제 함수가 이제 이벤트 처리기죠.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예, 정의를 해주고 지금 이름을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이걸 바꾸게 되면 재물이랑 관련된 코드 부분이 수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추가를 해줄 텐데 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플라이아웃 메뉴를 나오게 할 겁니다. 그 이제 브래그 버튼 눌렀을 때 이미지를 만들 건지 아니면 사진을 찍을 건지 카메라를 찍을 건지 해서 두 가지 메뉴 중에 선택하는 이 팝업 창을 이제 보통 플라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이아웃에 대한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뉴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칼리스토에 있는 컨트롤들입니다. 그래서 칼리스토 컨트롤을 앞에 유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방금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y item 1에 new item. new 아이템을 하나 추가를 해서 텍스트에 포토. 예, 포토라는 이름의 메뉴 아이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 1을 이제 탭했을 경우에 아이템 탭의 함수를 그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도 다시 하겠습니다. 탭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메뉴 아이템에다가 이제 메뉴 아이템즈, 메뉴에 있는 아이템즈 그 리스트에다가 이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add one 아이템 해서 아이템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2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이템 2의 메뉴 아이템, 텍스트, 비디오죠. 이번엔 비디오를 해서 아이템 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탭 했을 때 이벤트 처리기 탭 두 번으로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즈, add, 아이템 2 이렇게 해서 그 아이템 두 개를 각각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이템 각각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도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 아이템들을 그 실제 플라이아웃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메뉴고요. 이 메뉴 컨텐츠고요. 이거를 플라이아웃, 뉴 플라이아웃 하고요. 이거는 이제 칼리스토 컨트롤에 들어있는 요소죠. 플라이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아웃의 플레이스먼트 위치는 탑 위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이아웃 호리즌탈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어떤 정렬을 할 것인지 컨텐츠를 왼쪽 정렬이고 쭉 적도록 하겠습니다. 속성들 값들이 있는데요. 호리즌탈 컨텐츠 얼라인먼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플라이아웃 자체에 대한 정렬 부분들이고요. 플레이스 타겟 플레이스먼트 타겟은 브래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브래그 버튼 위치에 맞춰서 플라이아웃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는 메뉴 앞서 만들었던 메뉴고 플라이아웃에 이게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지 true로 해서 바로 오픈을 하는 형태로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1, 아이템 2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일단 순서를 좀 바꿔주고요. 아이템 1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진을 캡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함수 이름도 좀 알기 쉽게 on capture photo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점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주고요. 네, on capture 비디오죠. 이번엔 눌러서 바꾸기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 내용에 함수를 추가를 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여기서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에 show share UI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쉐어 참여를 쉐어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버튼 눌렀을 때 쉐어 메뉴가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에 있는 show share UI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래서 뭐 캡처 포토를 사진을 찍는 경우, 비디오를 찍는 경우에 대해 각각에 대한 버튼을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은 이제 디테일 페이지에서 열고 브레이크 버튼 누르면 포토와 비디오가 나오죠. 그래서 포토를 누르면 뭐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누르면
이렇게 둘 다 이제 쉐어 메뉴를 여는 형태로 기능이 구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이아웃 해가지고 쉐어 앱바 구현하는 부분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실제 비디오하고 이미지를 캡처하는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서 그 몇 가지 속성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변수를 미리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파일이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할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시스템 IO 윈도우즈 런타임 스토리지 익스텐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컨트롤 점 눌러서 using 윈도우즈 스토리지 해서 추가를 위에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파일 포맷의 타입에 포토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토를 캡처하는 부분에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포토를 캡처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뉴 카메라 캡처 UI. 카메라 캡처를 제공을 하는 카메라 캡처 UI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거는 컨트롤 점 누르면 그 윈도우즈 밑에 미디어 밑에 캡처라는 그 네임스페이스로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 UI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파일 변수 하나 누르고 카메라에 캡처 파일 어싱크. 그러니까 카메라 캡처 UI는 위에서 이제 오브젝트 생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 파일을 생성을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변수는 카메라 캡처 모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캡처 모드, UI 모드에 이번엔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 포토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빨간 줄이가 있죠. 이 await는 비동기로, 원래는 이제 이게 없으면은 그냥 그 다음 주 쭉 처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카메라 이미지가 오게 돼 있는데, 카메라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awai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void 앞에 sync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함수가 비동기 처리를 await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실제 파일이 넘겨오겠죠. 그래서 if 파일이 만약에 널이 아니면, 이때 이제 쉐어를 하는 건데, 포토라는 변수에다가 이 파일 가져온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 창을 여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파일을 가져오기까지 했는데, 실제 쉐어 부분에다 데이터를 트랜스퍼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퍼 하는 부분에 코드를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드는 지난번에 작업을 했던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cs의 데이터 리퀘스티드, 이벤트 핸들러 밑에 있는 거죠. 데이터 리퀘스티드는 이제 쉐어를 했을 때 요청되는 데이터 호출 부분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코드를 좀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쉐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수정하는 이 디스크립션 부분 바로 위에다가 if 문을 넣어서, 만약에 포토 데이터가 이게 언더바 포토죠. 언더바 포토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 널이 아닌 경우에 이 포토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리퀘스티드의 데이터 밑에 프로퍼티의 디스크립션은 레시피 포토라고 해주고요. 이거랑은 좀 틀리니까요. 지금 전달하는 게. 그 다음에 바의 레퍼런스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그 윈도우즈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스트림 리소스 스트림 밑에 랜덤 액세스 스트림 레퍼런스를 이용하고 create from, 이번에는 이제 이게 파일이잖아요. 파일 싱크를 통해서 가져온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제 URI를 이용을 했었는데, 밑에 보시면 URI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파일을 이용을 해서 포토 파일을 가져오는 형태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티드의 데이터 프로퍼티 썸네일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 레퍼런스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티드 데이터
set 비트맵 이용해서 레퍼런스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토의 값에는 이걸 한번 사용을 했으니까 다시 쉐어할 때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null 이용을 해서 값을 지워주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포토가 아닌 쉐어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 코드들을 그대로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else 처리를 해주는 형태로 이미지 그 사진 공유를 기능 구현하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선택을 하고 브레이크에 포토 누르면 그 에러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앱은 지금 사용자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퍼미션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퍼미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매니페스토 파일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매니페스토 파일을 열면 기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그 중에 웹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 거는 웹캠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동의 없이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웹캠 기능을 사용한다고 매니페스토에다 저장을 해줘서 그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포토를 하게 되면 이 앱이 웹캠을 사용하는데 허용하겠냐? 그럼 허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고요. 사진을 찍게 되면 뭐 사진을 약간의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게 되면 다시 쉐어 기능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 사진을 이용을 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비디오 공유하는 기능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캡처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재물.cs 파일을 일단 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비디오 공유를 위한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rivate 멤버로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파일에 비디오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부분이 아까 쭉 내려가서 비디오 캡처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복사를 해서요. 추가해서 놓고 카메라, 파일 뭐 똑같고 뒤에 이제 포토 대신에 비디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await를 쓰기 때문에 async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데 포토라고 되어 있는 비디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녹화되는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세팅에 포맷을 카메라 캡처 UI 비디오 포맷에서 MPEG-4랑 그 WMV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WMV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WMV의 비디오 포맷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데이터 리퀘스트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else if 문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else if 해서 포토 대신에 비디오가 널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 부분에 대한 처리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추가를 하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위에 포토와 비슷하게 추가를 하고요. 포토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만 수정을 똑같이 하고요. 포토 대신에 비디오로 바꾸고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set 비트맵 대신에 set 비트맵이 아니고 set storage items라고 그 내용을 보내주게 됩니다. storage items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보내주는 그 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들을 전송을 하는 경우에 이미지 한 장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다 전송을 하게 되는데 전달하는 건 리스트 형태가 됩니다. 파일의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썸네일도 없겠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도 필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토리지 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아이템즈라고 해서 만들어줘서 new 해서 리스트 스토리지 아이템 해서 파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아이템즈에다가 add 비디오 해서 비디오 지금 생성된 비디오 파일을 여기다 추가해 준 거죠. 리스트긴 하지만
그 하나만 들어있는 거고 이 스토리지 아이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브래그가 있고 포토 비디오인데 비디오 누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허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까 카메라를 했는데 이 앱에서 카메라가 허용이 안 된다고 나오는 이유는 매니페스토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웹캠 플러스 마이크가 허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비디오 그러면 이제 마이크하고 웹캠을 사용하겠냐 나오고 alllow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번에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보이는 형태로 해서 영상이 촬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를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트림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그래서 보면 비디오 000.vwmv 이렇게 해서 비디오 파일이 생성이 돼서 스토리지 아이템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부분만 뭐 소스 타겟 앱을 다른 앱에서 구현된 게 있으면 이 이미지 파일이나 그 비디오 파일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캡처 기능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 보신 이 캡처 기능들, 그리고 앱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앱을 확장하는 그런 구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드신 앱들의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